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KNS,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KNS 입시 잉글리시라고 화면에 보이죠? 네. KNS IPSI입니다. 입시 잉글리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올려놓습니다. 저는 PPT를 다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약간 머리 푸는 걸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죠? 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입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같은 거죠. 네. 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등으로 맞추시는 분은 커피를 쏘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올리시는 건가요? 채팅창이 안 보이죠? 왜? 제가? 채팅창이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대화창에 보니까 예,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대부분 다 예, 지금 보니까 정답자가 없습니다. 다 2번이실 줄 알았는데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보건소 직원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고요. 2번이 가정주부님입니다. 맞습니다. 주부님이 많이 힘드시고, 네, 뭐 착한 남편들도 힘들고 요즘 다 저희 가정이 다 힘들죠. 그리고 3번이 의료진이었습니다. 3번이. 예,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머리 푸는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답자가 없어서 제가 커피를 쏘려고 그랬는데, 예, 네, 정답자 분이 코토님이 1번을 맞추셨는데, 그건 좀 시간 차이로 좀 늦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이 이제 1번입니다. 이제 의료진보다 보건소 직원이 더 힘들다는 거, 뭐 항상 그런 면들이 있죠. 자, 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학생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가 가면 훨씬 더 내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나의 위치에서 이제 주소 표시 방법이라 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취평가제를 쓰니까 그냥 5단계, 5그룹으로 되니까 이게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저도 중학생 학부모지만 다 우리 애가 다 천재 같고 이렇게 뛰어난 애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천상계, 뭐 환상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훨씬 더 예리하게 내 위치가 드러납니다. 내 위치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디 사세요? 그러면 그냥 뭐 잠실 살아요, 뭐 아니면 송파 살아요, 뭐 강남 살아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택배를 받아야 되면 뭐 정확하게 우리 집 주소 번지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상대평가가 되고 9등급제, 거기에 100분위가 표시됩니다. 100분위는 말하자면 9등급이 아니라 100등급제죠. 100등급제. 네. 표준 점수는 더 예리한 겁니다. 더. 그래서 현실계로 내려옴에 따라, 예, 네, 어떻습니까? 모든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수능 성적표입니다. 저기 보면 점수 칸이 벌써 3개가 있어요. 등급, 그 위에 100분위, 그 위에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가장 위에 있는 이유가 있죠. 네, 가장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고 예리하다.
주부님들이시니까 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저 등급은 그냥 연필 깎는 칼, 백분위는 부엌에서 쓰는 칼, 예, 표준 점수는 외과 수술용 메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도 훨씬 더 예리하게 보고 수능 점수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변별력이 높아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또 다른 이슈는 특목 자사고 어떻게 되나.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노래를 했습니다. 없애겠다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이제 확정된 것이 2025년에나 일반고가 전환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고 졸업할 때까지는 특목고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갈 만한 애고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애다. 그런 판단이 쓰시면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디테일을 보시면 올 5월에 얘네들이 이 고등학교들이 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 또 2년이 걸립니다. 무슨 재판이든지 아무리 뭐 쉬운 재판, 뭐 부동산 명도 소송을 해도 2년이 끌려요. 그러니까 초4가 아니라 초2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많이 이제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학령 인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어제 고3들이 모의고사를 봤어요. 9월 모의고사라고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보고 이제 일주일 뒤에 수시 원서 접수를 쓰는데 다시 작년에 5만이 줄었는데 또 6만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죠. 저게 맨 왼쪽에 100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게 1970년대 무렵이고요. 지금 2020년은 26만으로 예상이 되니까 정확하게 반이 아닙니다.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4분의 1 토막. 저희 애가 요 무렵에 요 원저리에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10년 만에 또 반이 줄었어요. 10년 만에 예,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네. 10년 만에 또 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학 가기는 어떨까요? 네. 중위권은 확실히 영향이 큽니다. 중위권은 대학 가기가 유리한데 최상위는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0만일 때 만등을 이제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카이 대학 정원이 뭐 3, 4천 명 돼서 세 개 대학 합치면 10,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40만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만등은 만등입니다. 네. 별 차이가 없죠. 상위 누적으로 보면 2%냐 2% 대 2.5% 차이입니다. 네.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10만 등이 되면 중위권이 되면 한 3, 40개 대학이 되면은 점수 차이가 크죠. 예.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이 다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거시적 고입 아웃룩입니다. 원서 접수 어떻게 하는지, 고입 원서 접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랑 전체 고교 현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고등학교 2,300개가 있습니다. 네. 이과 계열의 영재학교인 과학고는 지금 영재학교는 입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합불자가 다 나왔고 이제 거기서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은 일부 이제 과학고 입시를 진행 중이에요. 전기입니다. 전기. 예. 전기는 이미 지금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이쪽이 다 후기입니다. 예, 다 후기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이과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연계나 이과 쪽을 이제 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학교들은 이미 해서 다 안 돼도 다시 이제 일반고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후기고는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면 이게 입학 원서입니다. 아마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은 그 올 한 11월 정도에 이걸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학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요 아래 파란 박스, 빨간 박스에 내가 씁니다. 예.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나 광역 자사고, 그러니까 휘문고나 뭐 중동고나 뭐 서울 과학 중점 고등학교, 경기고, 서울고, 잠신고, 방산고인가요? 방산고죠. 예. 여기 써 있네요, 제가. 예. 이런 학교는 이 파란 데에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 전 지역으로 1지망, 2지망을 쓸 수 있고, 또 내 구에서 소속된 거주지 학교 군에서 다시 1지망교, 2지망교 총 5개의 고등학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지망에 쓴 1학교, 2학교를 2지망에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중이 아닌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 1지망교를 못 씁니다. 못 쓰고 여기에만 쓰니까 총 쓸 수 있는 고등학교가 이제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1단계에서는 근데 선발 비율이 20%고요. 2단계에서 40%, 2단계까지도 되지 않은 강제 배정이 나머지 40%가 되는데, 네, 되기 때문에 강제 배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1단계 20%, 2단계에서 40%, 3단계에서 40%가 배정이 되는데, 실제 그러니까 쓰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은 대개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네, 1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많이 줄어서 아무래도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좀 가까이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략적인 원서 접수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그 유불리를 조금 따져 보겠습니다. 학교별 입시 제도 변화에 따라서 입시 공학적으로 유불리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시가 대폭 늘고 있고 수시는 주는데 수시는 전반적으로는 줄지만 교과는 또 약간 늘어나고 있어요. 교과는 조금 늘어나고 종합은 좀 감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기자는 뭐 거의 없어질 판이에요. 네. 그다음에 논술도 이제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그 5가지 그 입시 제도 변화를 적용했을 때 지역 일반고와 그 아래 이제 강남 일반고,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의 유불리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강남을 제외한 기타 일반고는 수시로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나는 게 불리합니다. 좀 많이 불리하죠. 정시가 많이 늘어나니까. 교과 늘어나는 건 유리. 그 다음에 종합도 주니까 불리. 그리고 특기자는 뭐 해당이 없죠. 일반고는.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할 수 있고. 논술도 아무래도 지역은 논술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기가 나쁘니까 분리라서 분리가 여기 5개 중에 3개가 떴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에서 보면 0 불편합니다. 고양이가 아예 들어 누워버렸어요. 지금. 네. 강남 일반고는 어떨까요? 같은 일반고지만 지역 일반고에 비해서 정시가 늘어나니까 강남 학교 제가 뒤에서 입시 실적을 다 보여드릴 건데 수시가 그렇게 많던 시절에도 작년까지도 정시로 훨씬 더 많이 가는 지역이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시가 늘어나는 건 유리죠. 아주 유리. 교과 늘어봐야 소폭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지만 약한 불리. 종합은 뭐 보통이죠. 예. 근데 이제 블라인드를 해서 블라인드 서류, 블라인드 면접을 해서 더 불리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원래도 잘 못 갔어요. 강남에서. 종합으로. 네, 그렇잖아요. 특기자는 뭐 해당 없고요. 논술도
이 지역은 논술학원이 많으니까 전 유리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리가 2개고 분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요거 하나고 나머지 그냥 보통이니까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렜습니다 라는 제가 고양이 이모티콘을 저희 그 초등 동창 톡방에서 어떤 애들이 이렇게 많이 써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목자사고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시에 주로 가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일부 학교는 또 너무 수시에 몰려있는 특목고들이 있죠.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학교는 약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특목고는 정시가 그래도 유리한 편입니다. 네, 내신이 내신 받기가 어렵잖아요. 특목자사고에 가면. 우리가 특목자사고에 왜 안 갔어요? 과거에. 내신 받기 어려워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난 거는 유리한 거죠. 그리고 교과는 마찬가지로 불리고 종합은 감소니까 보통인데 이 특기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목자사고의 트랙이었는데 이게 거의 없어진 건 분리로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논술은 뭐 논술 준비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도 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건 유리로 봐서 특목자사고는 그냥 보통으로 유보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일반고, 강남 일반고, 특목자사고의 입시 공학적인 유불리를 따져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강남 일반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진 게 측면이 있으니까 현재 그 부동산 아파트 값을 봐도 알 수 있겠죠. 이쪽이 제일 그래도 다른 데도 올랐지만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아주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교육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네. 그래서 자, 요걸 정리해서 제가 화면에 좀 잘 보이게 나타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고는 영 불편하네요. 강남 일반고 잠시 설렜습니다. 특목자사고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류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미시적으로 강남, 서촉, 송파 고등학교를 아주 정밀하게 따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요겁니다. 자, 네. 학교도 결국 장소입니다. 장소죠? 예, 장소는 일단 거리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따질 때 우리가 2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 지리에도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있듯이 거리도 마찬가지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거리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 뭐 심리적 거리.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고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거리 따지시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대입 실적.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중요합니다. 예. 이것도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다.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그렇지 않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학교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인구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덜 줄은 학교가 있고 더 많이 줄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열 편성. 네. 문과, 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물어보셔도 그런 거 없는데요. 저희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아버님, 뭐 이딴 식의 답변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관계자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문과가 한 몇 반 정도 될까요? 문과 계열이,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몇 반이고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한 몇 반이나 될 거예요. 몇 대 몇 정도로 보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한 걸 제가 다 뒤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진도. 예, 이제는 문이과가 예전에는 다 나눠서 채점을 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합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체급 낮은 애들하고 높은 체급하고 말하자면 권투 시키는 거죠.
그런 생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학 진도도 그럴 경우 이제 잘 좀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네 가지를 제가 다 조사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보겠습니다. 자, 이 강남 서초 송파의 주요 고등학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의 대입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 끝까지가 안 나왔는데 그 부동산 블로그세요. 블로그인데 이런 학교들의 입시 실적 자료가 오히려 입시 포탈들보다 이런 부동산 업체들이 더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강남의 그 4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4대, 5대라고 할 수도 있고 4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선까지. 근데 그 학교들, 휘문하고 중동은 자사고죠. 이게 서울대 실적입니다. 제가 일부러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 정시로 많이 가는 학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휘문고 보시면 수시 정시 비율이 나옵니다. 2020년, 2019년, 2018년, 17년 4개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만 여기 휘문고가 조금 많은 정도죠. 조금 인원이 많아요. 23명, 21명. 이거 보이시죠? 화면에 잘 보이시죠? 네. 근데 보면 정시 비율이 여기 보세요. 몇 배나 되는지. 대부분 강남은 특히 심하죠. 특히 휘문은 뭐 엄청나게 정시 비율이 높고 재수생 비율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 애들은 뭐 물어보면 저희 학교는 4년제인데요. 뭐 이런 네 가지 없는 소리를 찍찍 해대죠. 이 자식들이.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단대부고입니다. 뭐 휘문 중동 거의 턱 밑까지 온 거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29명 수시 정시 비율, 연고대는 53명, 뭐 43명. 이게 근데 이렇게 갈수록 만약에 중복이 있겠죠. 중복. 네, 그래서 중복 시에 어떻게 보면 되는지도 제가 뒤에서 가이드 해드립니다. 다음에 여고입니다. 숙명여고, 숙명여고. 네, 2017년 18, 17 비슷하고 의치한 의학계열 다 합친 거죠. 뭐 4, 50명 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연세대 이렇게 되고요. 고려대, 성서한 이거 합친 겁니다. 합친 거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중복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화여대까지. 네. 봤습니다. 이게 메이저 4개, 5개 고등학교, 진선까지 치면은, 진선하고 숙명이 요즘에 입시 실적이 많이 비슷하죠. 네. 예전에는 숙명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요즘은 진선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몇 년 뒤에는 다시 숙명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휘문고, 세화고, 단대부고, 진선여고 여러 학교들 의학 계열 합격자도 관심이 많으셔서 휘문고는 무려 아마 그 상산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의학 계열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이거는 의대만은 아니고 의치안을 다 합한 겁니다. 세화고도 보다도 이렇게 많죠. 단대부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진선이 숙명을 이겼죠. 네, 이기고 있습니다. 중대부고, 상문고. 네, 그 중에 이제 수시 비율입니다. 수시 비율. 네, 다들 정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구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고, 시스터즈, 숙명, 은광, 진선. 네. 은광이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최근에. 2020년, 19년, 18년. 이게 혹시 화면에 조금 잘 안 나가면 제가 저희 아까 보여드린 카페 있잖아요. KNS 입시 잉글리시. 네, 그거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숙명여고, 서문여고, 진선여고, 동동여고, 세화여고. 세화여고는 이제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가 안 되죠. 위랑 보면 위에 있는 일반고들보다 실적이 뭐 많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랑 사실은 숙명하고는 숙명 진선은 세화여고랑 뭐 삐까삐까해요. 일반고지만 위치하고 실적이 삐까삐까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 학교들 일부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전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특목 전사고 중에 전국 단위 자사고든 여기 제가 쭉 왼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걸 보시면 외대부고와 하나고를 비교해 보자고요. 인원은 63명, 외대부고가 탑이죠. 하나고는 56명이라 엇비슷한데 수시가 정시 비율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이제 극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극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고는 정시가 6명밖에 안 돼요. 네, 하나고는 정시가 6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외대부고는 25, 38이니까 정시가 더 많아요. 정시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전은 외대부고인 거죠. 하나고는 너무 수시에만 특화된 학교니까 그리고 서울대 수시에만 좀 특화된 학교입니다. 상산고도 역시 정시가 많아요. 27명. 민사고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대 그 전사고죠. 4대 전사고의 수시 정시 비율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광역자사고입니다. 휘문고, 세화고, 중동고, 현대고등학교, 압구정동, 포철고는 전사고 2개죠. 네. 북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강남, 서초, 송파. 순서대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단대부고는 수시 4, 정시 18, 22. 네. 서울고가 그 다음입니다. 9, 11, 20입니다. 20. 경기고 과중이죠. 5, 8입니다. 13. 예. 반포고는 3, 13인데 사실 이 반포고 대단한 겁니다. 학교 규모가 다른 학교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작은 학교잖아요. 그런데도 과중이고 입시 실적이 좋습니다. 네. 상문고 400명입니다. 한 학년이 400명인 학교인데 12. 네, 그렇게 되고요. 숙명여고 괜찮죠? 12. 경기여고 11. 숙명 중대부고 진선여고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개포고 잠신고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제가 서초 쪽은 따로 이렇게 의학계열 여기는 이제 합쳐서 이렇게 불렀고 연고대 서성한이 주요 10개 대학은 무려 이 세화고 세화여고는 자사고잖아요. 200명대입니다. 자. 예. 그리고 서울고 상문고도 200명대라고 이렇게 주요 10개 대학을 보낸다 이거죠. 보낸다. 네. 근데 이 숫자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서울대까지는 팩트일 수 있어요. 서울대까지는. 그런데 연고대로 가면 여기 붙은 애가 여기도 또 붙겠죠. 이렇게 눈덩이 불듯 불어옵니다. 겹쳐서 중복이 돼서 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건 송파구고요. 자, 보세요. 예, 요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고교학교가 발표하는 입시 실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중학생이니까 아직 그 대입을 안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왜 중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수시에 6번을 쓰고요. 정시에 3번을 씁니다. 네. 그렇죠? 물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못 쓰니까. 그런데 자, 이 학교의 실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합계가 90명이 붙었습니다. 90명이 붙었는데 이거는 의학계열에 붙었다고 해볼게요. 실제입니다. 실제 2019년 의학계열에 90명이 붙은 학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붙은 애들은 그래도 꽤 공부를 하는 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에 6번을 쓰면 한 곳만 붙지 않고 두세 곳 이상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예를 드는 표현 중에 그 봉준호 감독 오스카상을 4개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한 개 붙기가 더 어려워요. 예? 한 개 붙기가. 그러니까 두세 곳 이렇게 붙지만 몸이 하나니까 대학 등록은 한 곳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3개 붙은 거로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90명이 아니라 90명도 고3은 겨우 36명밖에 안 되고 졸업생이 무려 54명이니까 60%가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36명도 36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복자가 12명이니까 실제는 24명만 붙은 거예요. 고3 중에서는. 네. 고3 중에서 의학계열 간 애가 겨우가 아니죠. 물론 이건 이게 H고등학교죠. H고등학교, W고등학교라고도 하죠. 네. 앞에를 WH로 쓰나요? 그럴 겁니다, 아마. 네. 많이 가는 거지만 실제 비율은 이렇더라. 네.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해가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자, 확인학습에서 자, 제가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문제를 낼 테니까 네, 맞춰 보십시오. 이 고교가 발표하는 대입 실적 얼만큼 믿어야 될까요? 네. 사지선다입니다. 쉽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뭘 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정답을 네, 그 스텔라님 정답 가자님 예, 3번입니다. 3번. 네, 3번으로 그리기님까지 학원에 전화하셔서 그 커피 신청을 정답자라고 말씀하시면 예, 커피를 쏘겠습니다. 3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사실은 4번도 이거 정답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최지한 님도 예, 정답자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5분까지 멜로디건 님까지 예, 정답자로 해서 학원에 예, 오늘 그 퀴즈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커피 쿠폰을 학원에서 지급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해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학 진도 관련입니다. 이제 통합 교육 과정이 돼서 개정 교육 과정이 문이과 통합이라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 공통 수학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이면 뭐 진도를 보통 여기까지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지금 강남, 서초, 송파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뭐 많이들 선행을 하십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그래서 수원수투와 일부 학교는 이렇게 확통 기하를 선택으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 요 경제 수학 같은 것도 이제 진로 과목이라 수원만 한 다음에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미적은 요 파란 테두리 이거 있죠? 네. 수원수투가 끝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일부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2학년 때 미적을 하는데요. 대개는 미적은 수원수투가 다 끝난 뒤에 그게 위계입니다. 순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서초, 송파의 학교들은 1학년 때는 뭐 진도 다 공통 수학이니까 뭐 따져볼 필요가 없고 2학년 때 어떻게 수학 진도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뒤에 송파구도 있습니다. 수학 진도 현황입니다. 2학년 때 수원수투만 하는 착한 학교가 맨 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대부고, 청담고 예, 아주 순한 학교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수학 진도가 아주 착하고요.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제일 많아요. 단대부고부터 경기고, 경기여고, 영동고 뭐 거의 대부분 학교가 기하를 선택하게 해주니까 문과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과는 기하를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하고 뭐 경제 수학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수원수투만 하고 3학년 돼서 이제 문과는 확통을 하면 되고요. 이과는 2학년 때 기하에다가 3학년 때 미적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이과 애들은 확통과 미적을 둘 다 해도 됩니다. 이과는 선택해서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과생이라면 기하, 확통, 미적을 고교 과정에서 다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힘들지 않다면 다 해도 좋습니다. 왜냐? 뭐 미적이야 공대의 기본입니다. 공대 가면 미적 안 하면 안 되고요.
확통은 그건 문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과에도 어머님들 통계학과가 있고요. 산업경영공학과 같은 데가 있어요. 공대입니다. 산공과라고 그러죠. 여기는 확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아야 뭐 아시겠지만 건축에도 필요하고 물리, 뭐 기계 다 필요하죠. 그래서 골고루 어쨌든 이과적 학생은 기아, 확통, 미적을 저는 다 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요런 학교는 수원, 수투와 확통이 2학년 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으로 문과 애들은 확통을 다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과는 수학 진도가 끝나는 거죠.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통을 하니까 끝난 겁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돼서 문과는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을 하고요. 이과는 이제 미적, 기하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학교도 꽤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기하를 다 열어놓은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다 열어놓은 학교.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 미적은 3학년 때 대부분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미적을 2학년 때 열어놓은 학교들도 거의 없습니다만 서울고와 여기 세화여고, 여긴 자사고죠. 자사고고. 그래서 열어놨는데 이 서울고는 아마 교육청에서 2학년 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년 전에 상문고에서도 2학년 때 미적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하지 마라. 2학년 때 미적하는 건 무리야. 수원, 수투 다 한 뒤에 해야 돼. 해서 경고를 받고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네,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또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학생 수와 반편성. 네, 이걸 제가 어렵게 학교에 다 전화 문의하고 한 겁니다.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여기 보시면 제가 300명으로 끊었어요. 300명으로 나눴어요. 이거 300명 이상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네, 이거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300 이하 고등학교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나마 강남 서초구니까 이렇게 인구가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줄어도 덜 줄은 지역이잖아요. 오히려 외부에서 이사를 와대고, 네. 제 친구도 강북 쪽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몇 개월 전에 음마로 이사 왔어요. 음마로. 네. 그걸 제 친구 와이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신입생 수, 1학년 수랑요. 이과반이 먼저 나오고 제가 일부러 이과반을 먼저 놨어요. 그 다음이 문과반이에요. 자, 중대부고 단대부고 비슷한 입학생 수지만 문과반, 이과반 확연히 다르죠. 물론 이제 중대부고가 남녀공학이라는 면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과가 4개 반인데 문과가 8반이에요. 문과가. 근데 단대부고는 이과가 9반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과가 4개 반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쭉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애가 문과 성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제 대입 실적도 보시고 추가로 내가 갈 학교에 그래도 문과가 많은 학교인지 이과가 많은 학교인지도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물론 이제 매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되게 유지가 되죠. 아무래도 그런 건 비슷하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요 경기고는 과중입니다. 그래서 이과반이 많아요. 근데 과중은 3개 반이고 8개 반이 이과반이고 문과반 6개 반. 반면에 영동고, 경기고는 약간 지역도 비슷한 위치잖아요. 테헤란로 북쪽에 있는 양대 학교인데 문과, 이과 비율이 확연히 다르죠. 영동고는 문과가 7반이니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애가 문과 성향이라면 저는 영동고를 추천하고요. 이과 성향이면 경기고를 가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서초고, 양조고. 빨간색 학교들을 볼까요? 빨간색 학교들은 자사고죠. 자사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고까지도 예외 없이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대성학원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국을 다 가는데요. 지역별로 자 어딜 갑니다. 군 단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문과 몇 명이에요? 이과 몇 명이에요? 딱 들어보면
그 지역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과가 많은 데가 무조건 상위권이 많죠. 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뭐 여기 세화고 세화여고도 여고인데도 문과 이과가 비율이 같잖아요. 네. 근데 동덕여고 보시면 문과가 10반이고 이과가 3개 반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오른쪽은 300 이하입니다. 300 이하는 보면 개포, 뭐 청담, 뭐 반포 260명, 여기 과중이고요. 다 보시면 여기는 문과도 꽤 많죠. 네, 문과도 꽤 많다. 자, 송파구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수학 진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학 진도. 대개 이렇죠. 네, 미적까지 2학년 때 나가는 학교들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일반고는 이게 정상입니다. 네, 마찬가지 요령으로 기하하는 학교들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확통 두는 학교, 확통 기하 같이 두는 학교.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요령이니까 요거만 보시고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반편성. 여기 보시면 송파군대도 어때요? 학교는 17개 고등학교나 되는데 300명 이하 고교, 요걸 제가 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개수가. 예. 그러니까 다른 타 구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이렇게 300명 이하가 많다고요. 근데 강남 서초만 인구가 많아서 다. 보인고 여기 보세요. 자사고죠? 네. 보세요. 이과가 9반이나 된다는 거죠. 보성고만 해도 5개, 6개니까 오히려 문과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문과반, 이과반 비율만 봐도 대부분 아실 수가 있죠. 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별로 강남, 서초, 송파에 상중하 정도로만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서의 서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그룹, 2그룹, 3그룹 수준별로 이렇게 3그룹 정도로만 분류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이 안에서 1등부터 17등까지 강남계 고등학교가 17개 고교인데 이거를 등수 매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그룹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룹으로 해보니까 재미난 특징이 발견되더라 이겁니다. 보시면 아마 되게 무릎을 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자, 1그룹은 모두 사립이에요. 거기에 모두 비남녀 공학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휘문, 중동, 단대, 진선, 숙명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도 좋고, 네, 인구수도 많고, 이과가 많고, 뭐 그렇죠? 다른 다른 고등학교에 비교하면 그래요. 이 그룹은 이제 7개 고등학교. 근데 재미난 건요, 3그룹입니다. 3그룹. 모두 남녀 공학이에요. 네. 여기는 공부 안 하고 연애하기가 좋나요? 네. 개포고등학교, 압구정고, 청담고, 세종고, 풍문고. 그리고 공학이 많아요. 공학. 그러니까 공립이 많아요. 공립이 많구나. 여기는 다 사립이잖아요. 1그룹은 다 사립이에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네. 서초구 보겠습니다. 서초구 넘어가고요. 서초구는 10개 고등학교밖에 없어서 10개 고등학교가 없어서 3개, 4개, 3개로 나눴습니다. 3개, 4개, 3개로 나눴어요. 네. 세화여고, 자사고니까. 반포고가 압도적인 상위죠. 서문, 동덕, 서울, 상문. 그 다음에 3그룹은 양재, 언남, 서초. 네. 모두 공학입니다. 모두 공학. 여기도. 그렇죠? 송파 보겠습니다. 송파는 16개 고교가 있습니다. 6개, 5개, 5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1그룹은 다 또 사립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그룹은 다 공학이에요. 아니, 대부분 공학이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선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멘탈입니다. 멘탈. 저는 고등학교 선택에서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학생별로 우리 어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도 자기랑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거보다 좀 더 뭐 돈 많고 잘난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꼭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만나야 편한 어른들이 있듯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고를 때도 보면 꼭 이제 자기보다 좀 센 애들하고 같은 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고 또 그걸 주거나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좋은 학교, 센 학교,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외고, 국제고, 뭐 과고 영재고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그 정도 학원 수준이 돼야겠죠. 돼야 됩니다. 학생부도 좋아야 되고 성적도 우수해야 되는데 단 여기에 아이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따져볼 일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생 학부모입니다만 사실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부모가 애써서 애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이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고도 답이 없으면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번 달까지는 저는 고3에게 바친 시간입니다. 수험생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이게 설명회만 겨우 할 수 있고요. 10월, 11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재원생 관련해서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부모님이 5분 이상 신청을 하면 제가 전국의 모든 고교를 다 설명회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전국구입니다. 저는 제주도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그리고 이과, 문과가 다 커버되는 거의 한국의 유일한 이 전문가. 해외도 가능하죠. 해외도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학생부 이제 창체나 세특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최상위 스카이하고 의학 계열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강남, 서초, 송파 고교별 로드맵도 제가 하기 때문에 단 이제 10월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문의 전화번호는 여기 나가고 있죠. 요게 저희 학원 번호고요. 좀 공개되는 게 재원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고 개인적인 프라이빗하게 조금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쪽으로 요 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학생들 이번 119부터 네, 119 학생들 중에 그렇죠. 이제 의학계열과 친구들 이제 꾸준히 3년 동안 이제 컨설팅을 맡아서 하고 그렇죠. 제가 필두로 주도하에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고교 선택 있습니다. 재원생들 소장님이 재원생들 고교 선택은 이제 10월부터 저 고3 끝나고 재원생들은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직접 고교 선택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무료로 일단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1월에 실질적으로 몇 개를 쓰는 배치할 때는 또 유료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하고 같이 김윤 소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김윤정 선생님 계시고 그분이 이과 외대부고 전문으로 근무를 하시고 인력풀이 많으니까요. 김윤정 소장님은 외고랑 자사고 쪽 중심이고 저도 문과 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원생들 고교 선택은 저희가 최대한 그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원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상담 후에 고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라든가 특히 의학대나 이쪽이라든가 상위권 대학은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좀 수시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